안녕하세요, 해밀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1월 9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먼저 다우 차트, 그리고 금 차트, 비트코인 차트, 비트코인 도미넌스, 그리고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리플 이렇게 세 종목 보도록 하고요. 리플 이제 원화 차트 추가로 보고, 차트 의견 주신 분들이 계셔서 조커님, 브라살님, 데이비도님 이렇게 세 분 차트 의견 이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Q&A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먼저 이제 순서로 들어가서 다우 차트를 이제 볼 건데 이란 문제가 어느 정도 이제 해소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보여지면서 우선은 다우가 이렇게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올라왔고 지금 전체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 지난번에 그 나스닥 차트가 상승세기 이제 끝자락에 있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신 분이 계셨는데 제 닉네임이 이제 생각이 안 나는데 다우 차트도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작년 월봉이에요, 월봉. 월봉에서 이렇게 작년 1월 달부터 이렇게 큰 상승세기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거의 상승세기 지금 끝자락에 와 있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만약 이 RSI 차트를 봤을 때 약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만약에 지금 그 1929년도에 이 경제대공황 오면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던 이때 보시면 이 RSI가 한번 이렇게 이 70을 넘어가서 월봉에서요 올라오고 그 다음에 70 깨고 내려온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줍니다. 반등을 해서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오는데 이걸 이제 다우지수 위치를 체크를 해보면 이때 이제 추가적으로 이 70 돌파되면서 올라왔던 이 위치가 한 200 정도, 다우지수 200이고 이때 이제 고점은 거의 뭐 370까지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지금 이 위치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70 돌파해서 올라왔다가 다시 70 깨고 내려온 이후에 다시 이제 반등을 해서 지금 70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 위치를 이때쯤으로 이제 파악한다라고 하면 추가로 이와 같이 마지막 이제 유동성 랠리, 유동성 파티라면서 유동성 랠리가 펼쳐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이건 이제 아마 트럼프 그 재선에 맞춰서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계속해서 이제 유동성을 공급해주면서 마지막으로 끝까지 다우지수를 이제 끌어올린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형태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을 하더라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이 200 이게 폭이 작은 건 아니에요. 200에서 이제 37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뭐 거의 2배 가까운 그런 상승을 다우 차트가 한 건데 뭐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2배 이상 나는 종목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위치에서도 그와 같은 또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건데 그 이후에 이 하락이 크기 때문에 나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만약에 그 깨진다라고 하더라도 빠져나올 수 있다. 이런 단기적인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뭐 여기서 지금 다우지수를 뭐 참여해서 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저는 이제 조심하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제 빠진 이 깊이가 워낙 이제 깊다 보니까 지금 200에서 추가로 이제 370까지 올라간 이후에 하락폭이 채널 바닥을 깨서 40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의 고점 대비해서는 종합주가 지수가 거의 10분의 1 토막 난 거예요. 이때는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좀 조심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올라올 때마다 그냥 매도 관점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나는 여기서 차트 보면서 대응할 수 있다. 이 추세, 큰 상승 추세, 2008년도부터 올라오는 이 상승 추세가 깨지면 그때 이제 매도하고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지막까지 어떻게 보면 유동성 그 랠리를 즐기고 그 다음에 빠져나오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다우 차트를 간단하게 보고 다음으로 금 차트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금 차트가 어제 이제 그 이란 이슈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해서 1600포인트가 아니죠. 1600 온스당 1600달러를 돌파했다가 이렇게 다시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서 쭉 내려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큰 문제 없다라고 하면서 어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음봉으로 마감이 됐는데 지금 이제 지지받고 있는 라인을 보면 지금 이 삼각 수렴해서 이 아래 빨간색으로 그린 이 추세선에서 일단 지지를 받고 있고 지난번에 이제 사쿠라님이 이제 의견 주셨던 것처럼 2011년도 고점 이때 이제 11년도 고점과 작년 이 8월달 이 고점을 연결한 선상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의견 주셔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우선 이제 이 라인이 돌파가 됐기 때문에 이 라인 돌파하고 지금 이제 쉬고 있는 위치가 지금 이 추세선과 지금 이제 사쿠라님이 의견 주신 이 추세선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쉬고 조정을 거친 이후에 뭐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을 이제 거친 이후에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상승 이어 나갈 거라고 봅니다. 단기적인 어떤 이슈에 의해서 마치 이제 올라간 것처럼 이제 포장이 될 수도 있지만 추세가 이제 분명히 돌파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상승 랠리를 금차트 같은 경우는 이어갈 거라고 보고, 저는 이제 이거는 비트코인 차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미국과 이란과의 어떤 이제 이런 분쟁으로 인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한 것처럼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면서 급등하고 그 이슈가 좀 잠잠해지면서 다시 금 시장은 뭐 재미가 없고 다시 주식시장이 랠리를 펼칠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이 추세 자체가 돌파가 됐기 때문에 금 차트가 그 미국 이란 그 이슈가 끝나고 안정화된다고 하더라도 금은 그 이후에 이제 상승 추세를 이어 나갈 거라고 보고, 금이 이제 이 라인을 돌파했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비트코인과 금이 이번 이제 이슈를 통해서 약간 안전자산으로 분명히 사람들이 이제 보고 있다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향성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비트코인 차트 보기 전에 이은님하고 이제 박빌부님이 의견을 주셨는데, 이거 지금 비트코인 그 선물 차트인데요. 보시면 지난번에 이제 올라올 때 여기 이제 갭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뭐 갭이 크진 않은데 어쨌든 갭은 있어요. 지금 이때 이제 고가가 7,685고 이 1월 7일 저가가 7,725입니다. 그래서 이 7,700달러 이 사이에서 갭이 한 20달러 정도 갭이 있기 때문에 이 갭을 매꾸로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셨고, 저도 이제 충분히 이 부분은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이번 이제 조정을 거치면서 지난 이 7,700달러 돌파된 이 라인까지 눌러주고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 일단 선물 차트로 갭 있는 부분 이제 말씀을 드렸고,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차트 돌아가서 설명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어제 이 하락 채널, 이 노란색 추세선 이 라인을 이제 돌파를 못 시켰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보시는 것처럼 잠깐만요, 이건 지울게요. 이거 어제 그 에너지 밸류 차트 설명드리면서 만들었던 이 수직선인데, 이 지금 추세선을 이 하락 채널의 상단 이 라인을 넘어가야지, 그러니까 8,600달러를 확실하게 이제 돌파를 해줘야지 완전하게 상승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선 이제 7,600달러를 돌파하면서 하락 채널 이제 중심 벗어나고 지난 저항 라인을 이제 넘어간 건데, 그 이후에 지금 이제 1파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지금 이제 이 위치가 제가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죠, 작년 3월 말 4월 초의 흐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1파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2파 조정, 그 다음에 이제 3파가 나와주면서 이 노란색 추세선을 이제 확실하게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돌파를 해줄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아까 봤던 금 차트의 방향성을 본다라고 하면 비트코인도 이제 이 시간이 걸릴 뿐이지, 지금 이제 2파 조정을 거치면서 시간이 걸릴 뿐이지 이 방향성은 금 차트와 같은 방향성을 띈다라고 하면 이 추세 라인, 이 하락 채널은 돌파가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8,600달러를 넘어가 주는 게 중요하다. 대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갭자리, CME 선물 갭자리 7,700달러 갭이 있기 때문에 그 갭을 메꾸고 2파 조정에서 메꾸고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차트는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도미넌스 이제 보도록 할게요. 도미넌스가 우선 이제 이 고가는 고가 이제 윗골이 맞고 이제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70.23입니다. 이 올라오는 이제 21 이평선 지지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고가를 넘어가면서 추가적으로 또 상승을 해주는지 그 부분을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잠시 뒤에 조커님이 이제 의견 주신, 그러니까 어제 조커님 의견 보면 그 도미넌스 차트가 도미넌스 차트 이 상승이, 우리는 이제 이거를 마지막 5파로 봤는데 5파 상승으로, 잠깐만요, 이거를 이렇게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보면 1파, 2파, 3파, 4파, 5파로 우리는 이제 보고 있는 건데, 어제 조커님이 새로 의견 주셨던 부분은 뭐였냐면, 이게 이제 비트코인 차트처럼 A, B, C로 보고 여기서부터 이제 1파 상승으로 봐야 되지 않냐. 그럼 이제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남아있을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5파까지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올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을 이제 이야기해 주셨고,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1%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잠시 뒤에 이제 도미너스 차트, 조커님이 이제 의견 주신 그 부분 이제 다시 한번 또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그 부분 보기 전에 일단 그러면 알트 도미너스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비트코인 도미너스 차트가 지난 이제 고점은 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인이 지금 이제 여기에요, 여기. 지난 이제 이 알트 도미너스는 저점이 되겠죠. 지난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 찍고 올라왔던 이 저점인데, 이때랑 약간 모양은 달라졌습니다. 이 중간 과정도 이때보다는 훨씬 이제 깊게 흔들었고요. 이번에는 깊게 흔들었고, 이때는 보시면 이렇게 저점 높인 상태에서 오른쪽 엉덩이 바로 올려주면서 지난 그 고점까지 올라오고, 여기서 살짝 조정 거치고 이렇게 크게 슈팅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이제 올라오는 중간에 다시 한번 이렇게 눌러줬어요. 눌러줘서 이 채널, 이 알트 도미넌스 상승 채널의 하단부까지 다시 눌러줬습니다. 눌러줬는데, 만약에 아까 이제 그 사쿠라님이 아니죠. 조커님이 이제 의견 주셨던 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 알트 도미넌스도 이 채널을 깨고 추가적으로 내려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내려가야 될 거라고 보고, 지금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채널 자체가 다시 조정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먼저 이제 다른 차트 보기 전에 조커님하고 브라살님 의견 주신 데이비드 오님 의견까지 같이 다 보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라살님이 의견 주신 부분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어제 브라살님이 그 글로써 이제 차트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차트는 따로 이제 준비를 안 해주셨고, 저한테 이제 메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메일로 이제 보내주신 차트를 이제 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리플 달러 차트 주봉 차트고요. 보시면 이렇게 단기적인 하락 채널을 이제 그려볼 수 있다라고 이제 의견 주셨습니다. 이 단기적인 하락 채널에서 지금 위치가 어디쯤일까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이 타원으로 표시하신 이 위치쯤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하락 채널에서 이 라인, 이 0.236 피보나치로 이 0.236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현재 위치에서 이 0.236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0.26달러. 그래서 원화로는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310원 정도를 돌파하게 되면 이 고점을 잇는, 그리고 이 하락 채널을 돌파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타원으로, 이 연두색 타원으로 표시해 주신 이 라인을 확실하게 돌파를 해줘야지 2017년도 이 3월달과 같은 이와 같은 이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 이렇게 브라살님이 어제 이제 글로 써주신 내용을 차트로 한번 봤고요. 다음으로 조커님이 의견 주신 부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조커님은 지금 위치를 2016년도 이제 5월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비트코인 4년 주기설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또 이제 그 2016년도 5월달 위치로 이제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알트코인들 현재 움직임을 본다라고 하면 또 2017년도 3월달 알트코인 위치들은 그와 같은 이제 모습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5월달, 그러니까 지금 이거죠. 비트코인 차트로 다시 잠깐 볼게요. 비트코인 차트에서 지금 주봉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커님 의견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반감기가 올해 이제 5월달 반감기가 나오고, 2016년도 이때 이제 7월달 반감기 전에 A파, B파, C파라고 하면 이 C파 위치, 이때 이제 2016년도 4월달, 3, 4월달 이때 위치가 현재 위치라고 했을 때, 그렇다라고 하면 이때 이제 그 비트코인 차트와 이때 리플 차트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해 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조커님이 의견 주신 부분을 이제 돌아가서 보면, 이때 이제 그 비트코인이 이렇게 이제 올라와줬어요. 올라와줬는데, 지금 밑에 있는 게 이제 비트코인 차트고요. 이 위에 있는 이 빨간색, 초록색으로 이제 보이는 게 리플 차트입니다. 리플 차트인데, 오히려 이때 2016년도 5월달 보면 리플은 하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이 2016년도 1파 상승을 할 때 보시는 것처럼 리플은 오히려
30% 하락을 했다. 그리고 따라서 이번에도 이 비트 대흡성이 나올 확률이 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쭉 일파 상승해 줄 때 오히려 리플은 빠지면서 어제 이제 조커님이 의견 주셨던 것처럼 도미넌스가 완전히 이제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올라가고 알트 도미넌스는 한 차례 더 하락하는 형태로 진행될 확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주셨고, 조커님은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근데 리플을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이제 또 메일로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제가 이 부분을 예전에 한번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2016년도 이 알트 도미넌스를 잠깐 볼게요. 2016년도 이때 이제 2월달 그 다음에 3월달 그리고 4월달 이때 보면 이 1월달 2월달 이때 이렇게 알트 도미넌스가 급반등을 해줍니다. 급반등을 해주는데 이때 리플은 별로 안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제 조커님이 의견 주셨던 것처럼 리플은 이때도 그냥 계속해서 그 전, 뭐 4월 전에도 계속해서 그냥 지지부진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리플은 추가적으로 30%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더리움은 올라갔어요. 이때 이제 이 알트 도미넌스가 크게 올라갔던 게 이더리움이 상승을 해주면서 이 채널 상단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위치에서도 만약에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위치에서도 이 채널 상단까지 올라와 주려고 하면 이게 이제 이때는 시총 전체에서 이 폭 자체가 크진 않습니다. 물론 채널 상단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이 알트 도미넌스가 8에서 26까지 올라온 거예요. 26까지 올라온 거고 그래도 이제 비트 비중이 훨씬 컸다라는 거죠 이때. 근데 지금 보시면 30에서 이 상단이 78입니다. 그래서 그 비트 비중이 22까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그 이때처럼 이더리움 한 종목 가지고 이 도미넌스를 알트 도미넌스를 끌어올리기는 쉽지가 않아 보이고 이렇게 알트 도미넌스를 채널 상단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면 이더리움 한 종목 가지고는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이더리움 뿐만 아니라 리플, 비트코인 캐시 이런 대형 알트코인들이 같이 움직여 줘야지 이와 같이 채널 상단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리플은 이제 안 움직였지만 이더리움이 이제 움직였다라는 거. 그리고 이 알트 도미넌스 차트에서 봤을 때는 또 이번에 한 종목 가지고는 여기까지 올라올 수 없다. 그러면 가능성을 봤을 때 물론 이제 이렇게 될 가능성 지금 이제 조커님이 의견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 1파 상승할 때 우리가 지금 이제 그 10파 조정까지 마무리가 되고 1파 상승은 비트코인이 뭐 23,000달러, 24,000달러 또는 뭐 32,000달러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뭐 예를 들어 23,000달러까지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그때 알트코인 이더 뭐 아니면 뭐 비트코인 캐시 이런 한 종목들만 쭉 올라가서는 이거는 이제 도미넌스를 그만큼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으로 데이비드 온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이제 글로 써주셨는데 리플 일봉 BTC 차트는 좀 이상하네요. 비트에 큰 변동이 없었음에도 리플 BTC는 전일 양봉 캔들의 70% 이상을 잡아먹는 음봉이 나왔네요. 일반적인 상승 파동이 진행될 때는 4시간 봉에서 고점을 찍은 후 확장된 볼벤 하단이 올라와서 다시 수축될 때까지 50, 20선 등에서 약반등하며 며칠간 천천히 계단식 하락하다가 볼벤 하단 터치하고 반등하는데 지금은 4시간 봉 캔들 겨우 4개 만에 볼벤 중단까지 이탈해 버렸네요. 다음 4시간 봉은 아예 하방에서 만들어질 것 같고요. 뭔가 너무 급각으로 빠지는 게 올릴 생각이 없어 보이기도 하네요. 이렇게 써주셨고 지금 이제 밑에 또 댓글 써주셨는데 뭐 210에 들어가서 약 20일간 존버하다가 리플 BTC 음봉 나오는 거 보고 어제 250의 전량 매도 후에 재진입각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트 4시간 봉 스토캐스틱 보면 6일간 과매수 구간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꺾이기 시작해서 조정폭이 좀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7,700달러까지 빠질 수 있는 공간 갭이 있었기 때문에 선물 갭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리플은 상승 파동 중 조정이다 라고 보기에는 일봉 음봉이 너무 크네요. 일봉 21선까지 깨고 내려오면 저점 깨고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게 이렇게 써주셨는데 지금 이제 데이비드 온님처럼 이렇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실 수 있고 내가 대응할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그냥 매수 관점에서 저는 계속해서 접근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거는 이제 내 스타일에 따라 다른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아까 이제 조커님 같은 경우는 뭐 어제 의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아니, 리플이 추가적으로 한 반토막이 더 날 수 있다. 뭐 2000사토시에서 1100사토시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본다고 해도 거기서 내가 매도해서 매수하는 이게 아니라 그냥 매수 관점으로 계속 접근하겠다 이렇게 의견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각자 본인 스타일에 맞게끔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단기 대응이 되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만약에 돌파돼서 올라갈 때 쫓아가서 매수할 수 있고 이런 게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이제 그냥 이 구간에서는 매수만 하겠다. 나는 또는 이렇게 뭐 박스 매매를 하겠다. 나는 추세 매매를 하겠다. 이렇게 본인 스타일에 맞게끔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데이비드 오님 의견까지 이제 받고 다음으로 그러면 알트코인들 차트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주봉 차트로 위치 체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 보시면 그 2017년 말 고점부터 주봉으로 BTC 마켓이에요. 쭉 내려오는 이 추세를 이제 돌파했다라고 말씀드렸고 돌파한 이후에 이렇게 추세선 따라서 계속해서 이제 흘러내렸습니다. 흘러내리다가 보시는 것처럼 이 박스 하단 이 0.025에서 반등을 해주면서 이 추세선 따라서 흘러내리던 이 하락 추세까지 또다시 이제 돌파를 시켜줬어요. 돌파시키고 지금은 주봉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색 20주선 위에 이제 안착을 한 모습입니다. 20주선에 안착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이 박스 만약에 이제 박스 상단 박스 하단이라고 하면 이 박스 중심인 0.032 0.033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라인을 아직까지 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거의 작년 6월 달부터 이 0.033이 계속해서 저항으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을 돌파하게 되면 그때는 완전하게 이제 상승 흐름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지금 제가 이제 RSI 주봉 RSI 보시면 이렇게 이 0.025 이 라인에서 계속해서 움직일 때도 보시는 것처럼 저점을 계속 꾸준히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주봉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졌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다음으로 이제 이더리움 볼게요. 이더리움 현재 BTC 마켓 0.0175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데 뭐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리플 다 이제 비슷한 위치로 보고 있습니다. 2017년도 이제 3월달 이때 이제 위치와 지금 거의 뭐 비슷한 위치로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다른 점은 뭐냐면 지금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 방금 전에 봤던 비트코인 캐시는 현재 이제 20주 이평선 위에 이제 올라왔는데 이더리움은 20주 이평선 아직까지 못 올라왔어요. 이때 이제 올라왔다가 다시 흘러내리면서 20주 이평선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로 봤을 때 이때 이제 20주 이평선 올라타기 직전에 그런 이제 모습으로 볼 수 있고 이번에 이제 20주 이평선 올라타고 이 0.023 이 라인을 넘어가 주게 되면 2017년도 3월달과 같이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해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RSI도 보시는 것처럼 뭐 이제 BTC 마켓 가격은 작년 이제 8월달과 뭐 크게 이제 차이가 안 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RSI는 저점을 높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리플 주봉 차트 BTC 마켓 주봉 차트를 이제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제 고점 연결한 추세는 돌파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돌파하고 양봉 나왔다가 주봉에서 어제 이제 엊그저께 리플이 먼저 이렇게 치고 올라왔을 때 양봉 나왔다가 다시 주봉에서 이 추세선 아래까지 현재 깊게 눌러준 모습인데 대신 보시는 것처럼 RSI에서 이렇게 저점을 높여 놨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이더리움 방금 전에 봤던 이더리움처럼 위치가 이 BTC 마켓 위치는 지난 그 작년 8월달 그 위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RSI는 이렇게 저점을 높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BTC 마켓에서 리플도 이제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20주선 다시 이제 올라와서 안착해주게 되면 그 이후에 이와 같이 좋은 흐름을 이제 보일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이번 주 주봉 마감이 어떤 식으로 이제 마감이 되는지 그 부분을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리플 주봉 차트까지 보고요. 다음으로 리플 이제 원화 차트를 잠깐 볼게요. 리플 원화 차트 지금 모양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리플 4시간봉 원화 차트에서 설명을 드릴 때 비트코인 차트랑 이제 비교해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드렸고 비트코인 차트 작년 3월 달에 이렇게 바닥에서 모양을 만들어주고 저항라인 돌파하면서 상승이 시작됐다 라고 했고 지금 이제 이 부분에서 이 돌파한 것까지 비슷했는데 그 이후에 뭐가 달라졌냐면요. 일단 1파 상승을 하고 이때 이제 2파 조정은 보시는 것처럼 거의 이제 기간 조정
기간 조정으로 이제 끝냈습니다. 조정을. 한번 살짝 처음에 눌러주고, 그 다음에 오히려 약간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해주다가, 중간에 한 번 더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돌파시켜주면서, 3파 상승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간 조정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리플 같은 경우는 이 2파 조정이, 가격 조정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만약에 지금 4시간 봉에서 이 올라오는 15이평선, 깨지 않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와 주면서 이 삼각 수렴에서 위로 올라와서 안착한 이후에 저점 따라서 올라가주는, 추가적으로 저점 높여주면서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됐다라고 하면 기간 조정 형태로 진행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기간 조정보다는 가격 조정으로 2파 조정이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지금 돌파가 된 날짜가 이제 1월 6일이잖아요. 1월 6일이고 지금 이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 가격 조정, 이렇게, 기간 조정 거쳤던 2파 조정 기간이 한 달 정도 이렇게 조정을 거쳤습니다. 한 달 정도 조정을 거쳤고, 주봉에서 봤을 때 이제 봉 4개 정도, 그러면, 이게 이제 일봉으로 봤을 때 봉 4개니까 6일날 돌파시키고, 봉 4개면, 10일쯤. 그래서, 뭐 9일, 10일. 이 정도 사이에서, 다시 이제 전환을 시켜서, 하락을 이제 2파 하락을 마무리하고, 상승 전환시켜주는지 그 부분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우선은 이제 이 라인은 깨면 안 돼요. 그러니까 231원을 훼손시키지 않고, 이때 이제 거래량이 실으면서 돌파시켜줬던 이 231원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다시 상승 이어나가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원화 차트까지 보고, 다음으로 달러 차트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그 말씀 드렸던 것 같긴 한데, 그 박필부님이 이제 의견 주셨던 부분이요. 이 RSI, 주봉 RSI에서 이렇게 하락세기 돌파를 시켜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돌파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RSI에서 이 하락 추세를 확실하게 넘어가 줬을 때, 그때 이제 상승이 시작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돌파가 될 때가 결국에 이 노란색 추세선인 아까 이제 불화살님이 의견 주셨던 0.26달러 0.26달러를 넘어가 주게 되면 그때는 이 노란색 추세선 돌파가 되고, 그리고 이 RSI에서 이 하락세기도 돌파를 시켜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차트 의견을 쭉 받고, 그럼 다음으로 Q&A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야매천사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거래소에서 우리가 코인을 사더라도 물량은 거래소에 있다 보니 거래소에서 물량들이 그대로 있으니 컴퓨터 설정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에서 지갑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거래소에서 카카오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날이 오면 거래소 물량이 없어짐으로 해서 가격이 오를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차라리 지갑이 빨리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질문해 주셨고, 이거는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예전에 그때 말씀을 잠깐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작년 초에 이 이야기를 이제 드렸어요. 뭐냐면 이 프룹 오브 키라고 해서 키 증명 데이가 있습니다. 키 증명 데이가 있고, 이 프룹 오브 키가 이게 뭐냐라고 하면 이 아이디어가 뭐냐면요, 암호화폐 투자자이자 팟캐스터인 트레이스 메이어에 의해 시작이 되는데, 그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통화 주권을 장려하기 위한 연례 행사로 이러한 개념을 만들었다 라고 해서, 이 암호화폐에 내가 그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비트코인이 거래소에 있게 되면 실제 거래소에서 고객들이 맡긴 그 비트코인보다 더 많은 실제 있지도 않은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비트코인을 각각 비트코인 그 거래소에 놓지 말고, 아까 이제 야매천사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각자 개인 지갑으로 이제 옮기자라는 겁니다. 개인 지갑으로 옮기게 되면 그때 만약에 실제 그 비트코인 물량이 없는 거래소에서 그 물량을 이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운동이고요. 야매천사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개인 지갑으로 뭐 리플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다 이제 옮긴다라고 하면 당연히 가격 상승 요인으로 어느 정도 작용될 거라고 보긴 하는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자신이 거래소에 맡긴 이 암호화폐들을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게 어떤 뭐 운동으로 해서 이렇게 프로브 오브 키 운동이라고 해서 이렇게 연례 행사로 진행을 시켜도 사람들이 다 이게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이게 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야매천사님이 의견을 줘서 일단 이제 이 부분을 받고,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도 할 수 있는데
지금도 뭐 카카오 지갑이 만들어져야지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할 수 있지만 현실화되는 거는 좀 이제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이제 CJ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코인 시장 예측 끝났잖아요. 그 예상이 현실화될 때까지 버틸 역량이 있는지만 자문하시면 될 듯. 그나저나 역량 좀 더 사놔야 하는데 파는 데를 못 찾겠네 이렇게 농담으로 써주셨는데 어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드린 이야기 그리고 어제 또 불화살님이 써주신 이야기 그 이야기랑 동일한 선상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하고 내가 이 암호화폐 시장이 잘 성장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투자한 그 해당 코인이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때까지 그게 이제 현실화 될 때까지 그 가격이 올라갈 때까지 그 기간까지 버틸 수 있는 자금 관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버틸 역량이 있냐 이거는 이제 정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공부를 통하면 이제 확신이 될 테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물질적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자금 관리를 통해서 내가 그 기간까지 버틸 수 있는 자금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뭐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다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CJ님이 좋은 글 써줘서 같이 이제 읽어봤고 다음으로 위민스님이 써주신 글을 잠깐 이제 보겠습니다.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앞으로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언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댓글을 쓸 당시에 어떤 분이 XRP가 금이랑 연동되면 은은 어떤 코인에 연동될까요? 라는 문의에 약간 이건 아니다 싶었던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댓글에 저 정도 질문을 할 정도면 얼마나 음모론을 깊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당시 리플이 굉장히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했고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면서 음모론에 심취해 있는 것 같아서 음모론은 가능성이 낮은 내용이며 투자 기준을 정할 때 음모론이 섞이면 안 될 것 같아 이제 격하게 댓글을 단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 이제 이해했으며 앞으로는 언행을 이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으면 항상 응원 드립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뭐 리민스님이 뭐 무리를 일으키신 건 아니고요. 그리고 뭐 크게 뭐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잘못한 건 아니고 그때 이제 어떤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신지는 저도 이제 이해를 했고 다만 이제 글을 쓰실 때 표현을 좀 더 상대방을 존중해 하면서 쓰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려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고 이렇게 또 답변을 또 이렇게 달아주셔서 아마 다른 분들도 밑에 이제 보시면 최크로님도 그렇고 멋진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김준성님도 쿨한 사가 보기 좋네요 멋진 분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성이 좋으시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효민 사람도 또 이렇게 같이 또 이제 서로 격려하며 응원하고 서로 이제 성공투자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도 이제 다시 한번 감사를 류민스님한테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좀 서로 배려해 가면서 물론 지금 류민스님이 진짜 좀 좋은 길로 우리가 가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약간 뭐 음모론적인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좀 더 이제 주의를 하고 이거는 약간 음모론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부분 생각하고 들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방송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류민스님한테 감사드리고 또 이제 같이 이야기하신 효민사랑 비비님한테도 다시 한번 이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이제 홍님이 써주신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저는 작년 10월부터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세 가지만 처음으로 투자를 시작하고 있고 세 코인 다 내년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코인판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자산시장 관점에서 볼 때 코인판의 위험도는 하이 리스크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조금이라도 의심가는 코인은 절대로 투자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최근 주식을 평소에 하시고 꾸준히 수익 유지하시는 지인에게 코인 투자에 대해 토론을 했는데 블록체인 기술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인을 직접 하지 않는 이유는 주식으로도 블록체인 섹터나 관련주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신뢰성이 보증되지 않은 개별 업체에 직접 투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주식도 그렇지만 하이 리턴에 대한 욕심은 분명 대부분 하이 리스크로 결론이 났다면서 투자는 말리지 않지만 과도한 욕심만 자제한다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저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인에 투자하신 많은 분들이 분명 블록체인 시장의 잠재성을 긍정적으로 보기에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산업의 일부라는 것을 인지하신다면 현재 개별 코인의 가격이나 급등락을 너무 예민하게 예의주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블록체인 산업의 잠재성을 믿으신다면 더 공부하셔서 다른 영역의 확장 가능성에도 투자를 고려해 보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코인 투자는 전체 자산시장에서 하이 리스크 리턴을 특징으로 하는
수많은 투자 포트폴리오의 하나로 집어넣을 수 있을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객관적인 시야가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이렇게 써줬고 지금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홍님이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이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리스크가 큰 시장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짤 때 내 전체 자산에서 이쪽 분야가 너무 집중돼 있다 보면 이제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의견을 줬고 저도 이제 이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블록체인 섹터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 될 수 있긴 해요. 그래서 대신 이 블록체인 내가 주식도 블록체인 섹터에 다 투자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암호화폐도 또 다 투자한다라고 하면 너무 이제 그거 자체가 또 이제 한 섹터로 몰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내용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제 같이 봤고요. 다음으로 최크루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H채널 시청한 게 1년 조금 안 되는데 패밀리 분들이 전나구 하시던데 전나구가 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전나구는 제가 이제 만든 말은 아니고 와사비님이 예전에 전나구라는 이제 말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전생의 나라를 구한 사람 여기 이제 앞자를 따서 전나구 만들어 주셨고 전나구가 되는 조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싼 타이밍에 이 리플이라든가 뭐 비트코인을 사는 게 전나구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적어도 채널 4분의 3 라인까지 홀딩을 해서 가져가는 사람들이 전나구가 될 거다. 그리고 전고점까지 전고점까지 가져가는 사람들은 그때 이제 전마구라고 해서 뭐 전생에 마을을 구한 사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전나구 되는 게 뭐 어렵겠냐? 그냥 홀딩하고 있으면 전나구 되는 건데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건데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한 어떤 시장 흐름 그리고 또 그냥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올렸다가 또 이렇게 또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나중에 실제로 전나구가 되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한 1% 정도만 돼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전나구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패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패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